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어저께 법사위가 뭐 한마디로 난장판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난장판 현장을 한번 보시고 예. 이 현장에 계셨던 분하고 바로 전화를 좀 연결해서 예. 얘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시고요.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예. 보시죠. 다뤄주시고 퇴장하고 변호사입니다. 의사진행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면 어떡합니까? 변호사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주시고 퇴장명 취소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취소하고 다음은 증인 의사진행 발언 취소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양쪽 의견 다 들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간사형한테 없이 시작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법사위는 민주당 법사위가 아닙니다. 증인으로부터 법사위는 양심에 따라 민주당 법사위가 아닙니다. 없이 사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권위를 배척하거나 법사위 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렇다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극에 관한 법률 제15조 먼저 공약하시고 발언하면 무섭습니다. 발언을 위원장님, 나경원 원장님 발언 주시고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야당 의원은 세 명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예, 회의 진행을 하실 때 의사진의 발언을 주고 시작하셔야죠. 의사진의 반 없이 야당 의원 발언 없이요. 이거는 자, 민주당의 그러면 법사위가 아닙니다. 방해하지 마시고 전한희 이게 말이 위원님부터 됩니까?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의 발언 신청을 해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면 어떡해요? 소관합니다. 퇴장하십시오. 우리 의원의 발언권 다 박탈하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조혜수 위원님과 송석준 위원님과 나경원 의원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예. 자, 여러분 지금 보셨잖아요. 저게 지금 우리나라의 법사위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놀란 거는 뭐였냐면 동료 의원의 발언을 제재하는 거는 물론이려니와 상대의 입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상대당 국회의원을 해서 할 말인가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화면에서 거의 정말 얼굴이 벌개지면서 진짜 이 디펜스에 나섰던 나경원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제가 화면을 보니까 정말 어저께 말씀을 하실 때 얼굴이 그냥 벌건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웬만하면 좀 그냥 이렇게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예.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요. 야, 이게 도대체 이 국회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제 저희 개의 시간에 그 당시 4명의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부산 최고위 일정, 대구 최고위 일정도 있는 바람에 4명이 참석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유인물을 부착했다. 그렇죠. 근데 그 유인물 부착은 일반적인 국회에서 일종의 정치행위입니다. 그렇죠. 그 동시간에 행안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노트북에 유인물을 부착했어요. 그랬군요. 내란정당 아웃. 그런데 우리 유인물 부착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을 가지고 왜냐면 이제 빠루 사건을 민주당이 빠루 들고 와서 문 뜯어놓고 저한테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네. 상징하는 사진. 또 서영교 의원이 이 최근에 4인 회동 가짜뉴스 만든 거 이 2가지를 법사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 2가지를 지적을 하고 붙여놨더니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회의에 방해된다 그래서 이게 뗀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럼 의사진행 발언을 한번 달라.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하고 이걸 정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안 주면서 떼라고 3번 경고를 하더니 국회 경위까지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4명 중에 주진우 의원님은 갑자기 한 명 그 국회 경위가 뛰어가는 바람에 그걸 제지를 못했고 3명은 뛰면 안 된다고 했더니 3명 끝까지 안 뛰냐고 한 2번 더 얘기하더니 퇴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4 중에 3명을 입틀막을 해놓고 국회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니 이게 도대체 이게 국회입니까? 저는 위원장의 이거는 직권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놀라웠던 저희는- 발언이요. 네. 의원님.
네.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 의원님은 평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오빠라고 부르셨습니까? 친인척 관계십니까? 저는 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네. 저는 워낙 뭐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용어는 쓰지 않았는데 저는 네. 이게 소위 좌파들의 네. 이 여성 비하적 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냐면 이 좌파들이요. 평등을 얘기하지만 굉장히 여성을 종속적인 개념으로 맞습니다. 생각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그런 성추문, 비하, 폭행이었나요? 성폭행까지는 이르지 않았나요? 어쨌든 성추문 이런 의혹에 대한 조국 혁신당의 대처 방법,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방법을 보면 결국 그들의 이 좌파들의 생각의 깊은 곳에는 여성을 남성의 도구로 생각하는 일종의 종속 단수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라고밖에 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참으로 저급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발언이다. 그래서 뭐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수준인데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의원님 김광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윤석열 오빠 이 발언은 말이죠. 여성 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도 있겠거니와 또 하나는 동료 의원에 대한 명백한 인격 모독처럼 보이는데요. 어떤 대응책을 세우실 생각이신지요? 궁금합니다. 뭐 인격 모독인 거는 당연하죠. 그래서 예.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해서 당 차원의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추미애 위원장의 막말 그리고 또 추미애 위원장의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3명 동시 퇴장 그리고 세 번째는 추미애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국회 경위가 13명이나 난입한 사건입니다. 그다음 회의장에 13명이나 국회 경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법적 또 국회 윤리위 회부를 비롯한 또 형사 고발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장 실장님 또 질문하실 거. 저는 뭐 다 안녕하세요. 저 장원준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연일 막 고생이 많으시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아까 행안위에선 동시 같은 시간에 민주당이 그 유엔물을 붙이고 했다는데 유엔물 내용이 정확히 뭐였습니까? 제가 좀 검색해봐도 잘 안 나왔어요. 내란 정당 아웃이라는. 내란 정당 아웃. 네. 그러니까 행안위에서는 민주당이 붙인 거는 아무 탈 없이 아무 제재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유독 법사위에서 저 유엔물 붙인 거 가지고 저 난리가 났다니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불공평의 정말 극단화네요. 극단화. 예. 아니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 물어보시는 게 도대체 왜 저렇게 추미애 의원은 나경원 의원을 막지 못해서 안달이냐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의원님 입장에서 왜 그렇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개딸들한테 호응을 받아야지 내년 뭐 선거 출마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뭐 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의원님, 네, 국민의힘 간사 선임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민주당은 일사부재이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국회법 50조 이하에 보면 간사는 호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둬야 되고 네. 그래서 이 호선의 뜻은 이 의안을 올려갖고 뭐 찬반 뭐 이렇게 표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회법 위반이고요. 무기명 투표소를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뭐 이미 이제 자기네가 부결시켰으니까 일사부재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재의의 의는 제출하거나 발의한 안건에 대한 겁니다. 간사 선임 안건은 우리가 제출한 안건도 아니고 발의한 안건도 법안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도 반하고요.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이건 막 제가 법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반 반장, 우리 반 주장, 우리 팀 축구 대표팀 감독 뽑는데 왜 민주당이 감나라 대출을 그렇죠.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네. 하여튼 의원님 저는 하여튼 네. 지금 추미애 의원님의 이 윤석열 오빠 이 발언은 정말로 여성 의원이 앞장서서 여성 혐오, 여성 정치인에 대한 여성에 대한
혐오를 한 숟갈 더 얹었다는 점에서 강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력히 규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나경원 의원님하고 간단히 소회를 좀 나눠봤는데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무슨 대단한 무슨 여성 의식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만 되게 남성들이 이제 여성 의원을 갖고 어떤 얘기를 할 때 뭐 왜 오빠가 뭐라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여성 혐오적인 잘못된 태도지만 이런 태도를 여성 의원이 그대로 복사 내지는 확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거를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직장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면 훨씬 이거에 대한 이게 부적절함과 문제의 심각함을 알 수 있는데 네. 무슨 일반 회사에서 회사 사장이 거기 있는 여직원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야, 그러면 이럴 땐 그 부장 이름이 뭐 장갑돌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장갑돌 오빠, 그 장갑돌 부장 오빠한테 뭐 도움이 되는 거야? 라고 사장이 여직원한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직원은 그 발언 하나만 갖고도 이건 직장 내 일종 괴롭힘이고 맞습니다. 부적절한 언급이다라고 해서 사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 같은 직급 회사에 있는 사람을 무슨 의미에서 오빠라 그러고 사장이 뭔데? 그게 사장의 성별이 남자든 여자든 그 얘기를 한 거 자체만으로 문제인데 저기선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뭐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한테 한 얘기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지만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성별을 뒤로 제치고 놓고 보면 저 발언은 직장에서 일어났다면 바로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우리가 문제가 되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빠라고 부른 사람이 있었느냐에 논란이 크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다더라라고 예. 누군가가 이제 그 얘기를 하자 김건희 여사 쪽에서 아니 나는 평상시에 우리 남편을 아저씨 뭐 이런 호칭을 부른 적은 있지만 오빠는 아니다. 그래서 그때 논란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 중에 뭐 원내에 있든 원외에 있든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른 사람이 있었는지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바로는 뭐 나온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추미애 상임위원장이 이제 이 공개석상에서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했을 때의 오빠라는 표현은 우리 국민 정서상 오빠라는 말은 그 쓰임새에 따라서 매우 왜곡된 그 함의를 전달할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장소에 따라서는 오빠라는 말이 사실은 어떤 성적 희롱 그렇습니다. 또는 성폭력 그렇습니다. 넓은 범주에서 예.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발언일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럼요. 예. 그런데 그 말을 남성 의원이 아니라 여성 의원이 했다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은 제 그냥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역겨운데요. 네. 예. 왜냐하면 남성이 이런 말은 못할 겁니다. 말을 하는 순간 자기가 바로 성희롱 내지 성폭력에 연루될 수 있다는 걸 그냥 바로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추미애 의원은 이제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 할 수 있어라는 곳으로 지금 숨어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게요, 이 남녀 차별, 그러니까 남성이 압도적인 집단에서 여성들이 살아남는 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1번. 남성의 이제 잘못된 문화에 남녀 차별적 문화에 적극 편승하는 겁니다. 편승. 그래서 야, 저 여자는 여자지만 야, 치마만 입었지 쟤는 남자야. 라는 이제 평가를 듣는 거거든요. 그럼 같은 편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난 2006년 9월 15일자 임인희라는 이 필자가 쓴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다는 시절을 이제 회상하면서 쓴 겁니다. 김대중 후보와 동행한 일행들은 이동 중인 차 안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도시락을 먹기 시작하는데 추미애 도시락에는 고추장에 찍어 먹을 수 있는 풋고추가 있었고 어이된 일인지 DJ의 도시락에는 고추가 없었다. 추 전 의원의 도시락에 고추가 있는 것을 발견한 김대중 후보는 슬그머니 추미애 씨의 도시락에 있는 고추를 빼앗았다. 그때 추 의원이 던진 말. 아이, 고추도 없는 사람한테 고추를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해요. 일행들은 그의 애교 섞인 유쾌하고 야한 농담에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고 한다.
자, 그러니까 요런 상황에서 예. 이런 고추 농담을 누군가가 남성이 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전형적인 성희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본인 스스로가 이 고추 농담을 함으로써 야, 그 여자 통 크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털털하고 네. 뭐 이렇게 네. 예민하지 않으니까 아주 네. 괜찮다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그렇죠. 왜곡된 평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나 네. 하는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후배 예. 세대들은 분명히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때로는 그 조직 내에서 여성의 권익에 대해서 여자 선배가 앞장서기보다는 여성 후배를 야단치면서 야 사회생활하면 그럴 수도 있지 쫀쫀하게 왜 그래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것과 이런 태도가 저는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아까 나경원 의원 전화 통화 중에 의원들을 퇴장하라고 하는 월권 행위를 추미애 위원장이 했다라는 발언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우리나라 국회법 145조를 보면은 그 국회 본회의의 의장단이나 또는 이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어떤 의원이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경고하고 제지를 한 다음에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퇴장시킬 수 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이 근거로 추미애 상임위원장이 가령 뭐 발언권을 박탈한다든지 또 심지어 의원을 퇴장시킨다든지 그것도 상대당 의원들을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나경원 의원이 그것이 월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과연 질서문란 행위가 있었느냐. 또 적절한 경고와 제지의 절차가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 물었을 때 이게 월권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발언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이 국회 법사위 아수라장 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뉴스고 법사위 아수라장은 이제 뉴스 아닌 걸로 그렇게 네. 저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나경원 의원의 그 비유가 재밌었는데 이게 지금 모든 시초가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국민의힘에서 선임하겠다 하는데 그거를 못 받아주겠다. 네. 심지어 뭐 저 이 표결했잖아요. 법사위에서 나가라. 그리고 표결해 갖고 네. 그 한 번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교섭단체에서 우리 저 간사는 이 사람이에요 하는데 싫어 해서 이걸 까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 건데 아까 주장이라는 그 그러게요. 비유가 생각이 나는 네. 게 이게 이를테면 한국 축구팀이 중국에 가서 한중 A 매치를 하는데 예. 야 왜 손흥민이 주장이야? 우린 반대야.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야 손흥민은 저기 영국이나 미국에서 뛰는지 한국 중국 주장 안 되고 그냥 대표팀에서 빼. 야 주장은 저기 야 황의조 같은 애 어때? 걔 좀 뭐 논란이 있던데 황의조 데려가 주장 시키면 우리가 받아줄게. 뭐 이런 참고로 황의조는 우리나라 국가 대표팀에서 앞으로는 뛸 수 뛸 수 없습니다. 없는 선수입니다. 예, 예, 네. 최근에 엊그저께 그런 네, 판정을 결정이 받았던 됐죠. 사람인데 네. 이를테면 중국이 자기네 홈그라운드라고 네. 중국 선수들이나 중국 그 축구 저 협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요. 참으로 말이 안 되는데 저 아주 적절한 비유였어요. 그런 네. 비슷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그렇죠.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민주주의 지금 우리가 뭐 삼권 분립 민주주의 무너진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정말 거대한 뚝도 무너지고 아주 작은 포스트들도 무너지고 동시 정말 다발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우리 세 사람 중에 간사는 누구죠? 오늘 이 자리에 정할까요? 저는 장 실장을 간사로 적극 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매일 출석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간사 자격이 아닙니다. 없고. 간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밤 약속 정하고. 아,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쟁하고 애뜰 날